자, 이어서 바른경제 시간입니다. 경제 관련 현안을 좀 살펴보죠.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설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성격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은 분명히 정부가 그 현재 민생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예. 지역 사랑 상품권을 할인해주고 이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 할인, 대출, 보조금, 공급 확대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꺼낸 것 같습니다. 목표는 명확해 보이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조금이라도 좀 살려서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 유동성 위기를 넘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단기 처방의 성격이 좀 강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조 원 규모의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올렸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책으로 보이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체감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정책의 효과는 지역과 그 계층에 따라서 크게 갈라질 거로 보입니다. 예. 이미 그 소비 여력이 있는 가구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겠지만 소득이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든 가구는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비 자체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품권이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그냥 대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추가로 뭐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네. 쉽지 않겠다.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예. 이번 대책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확대, 환급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전통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그런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그리고 농축산물 그 구매 시에 환급까지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 의도는 분명히 보이죠. 다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가 체감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준 가격 자체가 지금 너무 올라 있는 상태라서 할인 폭이 아무리 커져도 소비자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가 성수품 공급을 늘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도 지금 밝혔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공급 확대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16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이제 공급을 하고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고환율로 인한 그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고 유통비도 증가하고 또 인건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예전만큼 싸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 대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려도 크게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도 상당히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규 대출 보증만 39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이 부분도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데요. 예. 당장 그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그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조치도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상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피로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출은 결국 빚이고 매출 회복이 없이는 빚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 그렇죠. 대한 불안이 큰 건 사실이죠. 예. 그 서민금융 또 공과금 바우처 지원은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그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은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공과금 그 바우처나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요긴 하겠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나 교통비, 식비, 그 이자 부담이 동시에 오르면서 정책 지원의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는 게 문제죠. 예. 지역 차원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은 전국 평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소득 구조가 좀 취약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 수준은 수도권보다 낮은데 물가는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식비와 그 공공요금, 교통비 부담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할인은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역시 소득의 증가죠. 그렇죠. 예.
대전이나 충남 상권 분위기 요즘 뭐 많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예, 아주 심각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전민동도 거의 예. 지금 폐허 상태인데요. 대전 그 전통시장이나 충남 중소도시 상권을 보면 정말 명절 특수 자체가 예전만 못한 게 그렇죠. 눈에 띕니다. 예. 그 상품권 사용은 늘어났지만 한 번에 사는 양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수산물 같은 성수품은 할인을 해줘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가게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계속 또 이자 부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소규모 그 자영업자와 그 제조업 협력업체가 많은 그 지역인데요. 예. 이분들은 이제 이미 몇 년 동안 고금리 환경을 지금 버텨왔는데 매달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가 동시에 그 부족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상환, 그러니까 대환이 있어도 원금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예. 생활임금 문제가 역시 뭐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에서 민생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생활임금이 물가와 이자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 할인과 대출은 그 임시 방편 조치에 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소비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돌아갈 텐데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설 명절 이후 이런 소비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할인 효과가 경제에, 소비 구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이 지나면 할인은 끝나고 이자와 고정비만 남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 대전 충청 지역처럼 그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이 흔들리면 전국 경제도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 대책을 넘어서서 생활임금 그리고 이자 부담, 고정비 구조를 함께 손보는 중장기 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른경제 정부의 설 명절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